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터는 해가 중천에 오르자 벌써 북적거림으로 가득 찼지요. 장돌뱅이들의 외침과 아낙네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뒤섞여 장터 특유의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주막 앞 평상에 걸터 앉은 사내들이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모 옥진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손을 놀려 막걸리를 빚어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30 언저리의 나이에 홀로 주막을 이끌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진은 늘 미소를 머금고 손님들에게 정갈한 안주를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속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지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뜬 뒤 홀몸으로 빚을 갚아가며 주막을 지키는 일은 여간 버거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주모, 술이 늦구려. 어서 한 사발 더 가져오시오. 손님이 큰 소리로 부르자 옥진은 재빨리 막걸리를 떠올려 상에 올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쉴 틈조차 없었지요. 바로 그때 주막 입구로 묵직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옥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창백한 빛이 돌았습니다. 들어서는 무리의 선두는 배원소였습니다. 배원소는 40줄의 나이에 살이 뒤룩뒤룩 찐 몸집으로 고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돈놀이로 재산을 불려온 집안이라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돈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 뒤를 따른 이는 노칠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그는 배원소의 신복으로 빚 독촉을 나설 때면 을에 주먹부터 휘두르는 자였습니다. 주모,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알겠지? 배원소의 목소리는 낮고 음흉했습니다. 옥진은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다면 내놓을 때가 되었지. 엽전을 어서 내놓아라. 옥진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 속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양 남짓밖에 없었지요. 이번 달 갚아야 할 돈은 10량이었습니다. 옥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이번 달은 장사가 여의치 않아 단량밖에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날까지만 여유를 주신다면 반드시 마련해드리겠사옵니다. 배원소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노칠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인연이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구나. 약속을 어기고도 당당한 꼴 좀 보아라. 옥진은 다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막 안 손님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이 광경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장날에는 기필코 마련하여 드리겠사옵니다. 다음, 허튼 소리 말아라.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않느냐. 노칠성의 굵은 손이 옥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옥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지만 사내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배원소는 비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 손님 팔을 뿌리쳐? 버릇이 아주 없구나. 노칠성의 주먹이 허공을 갈라 옥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옆으로 휘청하더니 입가에 피가 맺혔습니다. 옥진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치마 위로 흙먼지가 날리고 풀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인연이 우리 어르신의 돈을 떼어먹을 심산이었구나. 노칠성은 다시 발길질을 하려는 듯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옥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흙바닥을 적셨지요. 주막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애써 못 본 채 했습니다. 장터의 흥정 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으나 주막 안만큼은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배원소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떤 화가 미치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옥진의 흐느낌만이 공기를 메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볕 속이었으나 그녀의 가슴 속은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나무짐을 지고 막 도착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꾼 장성룡이었지요. 26의 나이에 홀로 산골에 살며 나무를 해서 장터에 내다 팔아 끼니를 잇는 총각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보기에도 힘이 좋아 보이는 체격이었으나 얼굴에는 늘 말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어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성룡은 지게에서 나무짐을 내려놓으며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처럼 나무를 팔아 쌀 한 마리라도 바꿔야 했지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장터의 기운이 수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대고 있었고 몇몇은 주막 쪽을 힐끔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저놈이 주모를 못살게 군다지, 불상도 하지, 혼자 몸으로 주막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소. 저 사람 손에 돈 빌린 이가 얼마나 많은데. 성룡은 사람들의 말소리를 뒤로하고 주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살찐 사내와 덩치 큰 사내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 성룡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룡은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병으로 잃은 뒤 홀로 산골에서 지내왔습니다. 세상과 어울릴 일이 적었고 말수도 적고 일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장터 사람들은 늘 성룡을 독한 총각이라 불렀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성정이 거칠다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룡아, 힘이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쓰는 것이다.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자는 짐승일 뿐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성룡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룡은 주막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무꾼 총각이 어디로 가는 게냐? 설마 저 배원소에게 맞서려는 건 아니겠지? 성룡은 마침내 주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뜨겁고 매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칠성이 다시 발길질을 하려는 참이었지요. 옥진은 두 팔로 몸을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정신을 못 차리누나. 다음 장날까지 그런 소리는 이제 귀에 안 들어온다. 노칠성의 발이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룡의 굵은 손이 노칠성의 옷깃을 낚아챘습니다. 노칠성은 갑작스러운 힘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노칠성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성룡이 말없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배원소도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살폈습니다. 너는 어느 집 놈이냐? 감히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냐? 성룡은 대답 대신 노칠성의 옷깃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노칠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룡의 눈빛이 워낙 차갑고 날카로워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까닭이지요. 배원소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산골 나무꾼 주제에 영웅이라도 된 듯 나서는구나. 내 놈이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 성룡은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누구든 간에 힘없는 여인을 마구 때리는 짓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감히 배원소에게 맞서는 사내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옥진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성룡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번진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의 빛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성룡의 주먹은 이미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여인이 당하는 폭력을 눈앞에 두고만 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버지의 말씀처럼 힘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써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원소는 성룡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산골 나무꾼 주제에 제법 배짱이 있어 보였으나 자신의 위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겼지요. 배원소는 코웃음을 치며 노칠성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칠성아, 저 건방진 놈에게 본때를 보여주어라. 감히 누구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는지 똑똑히 알게 해라. 노칠성은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며 성룡에게 다가섰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그는 지금껏 자신의 주먹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곧장 성룡의 멱살을 움켜쥐려 했지요. 이놈,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그러나 성룡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칠성의 손목을 재빠르게 틀어 막아 밀어냈습니다. 노칠성은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고 얼굴에 당혹이 스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노칠성은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때려 눕히겠다는 기세였지요. 성룡은 그의 주먹을 비껴내며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배원소가 옥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인연, 내가 이 소동을 부른 게 아니냐. 돈도 못 갚으면서 사내를 꼬드겨 우리 앞을 막아서게 하다니. 옥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배원소는 그녀를 주막 기둥 쪽으로 끌고 가며 다시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어깨가 기둥에 부딪히며 신음이 터져 나왔지요. 그 광경을 보는 성룡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흩어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단단한 돌이었지요. 성룡은 산에서 짐승을 쫓을 때 돌을 던져 맞히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그 손놀림은 백발백중이라 했습니다. 성룡의 팔이 힘차게 휘둘러졌습니다. 돌멩이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노칠성의 이마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곧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이놈이! 노칠성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감히 배원소의 신복을 때려 눕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성룡은 다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원소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옥진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굳어버린 배원소는 성룡의 눈빛을 마주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차갑고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놓으시오. 성룡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위압적이었습니다. 배원소는 입술을 떨며 물러섰습니다. 평생 돈과 힘으로 남을 짓눌러왔지만 지금 이 나무꾼 앞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나를 알기나 하느냐? 누구든 간에 더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성룡은 돌멩이를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배원소는 마침내 옥진의 머리채를 놓아버렸습니다. 옥진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원소는 뒷걸음질을 치며 노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어서 일어나 저놈을 제압해라. 그러나 노칠성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룡의 돌멩이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지요. 자칫 잘못 맞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성룡은 천천히 옥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성룡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등 뒤에 감싸 섰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서서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장터는 숨죽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미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놀란 눈으로 성룡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골 나무꾼 총각이 배원소에게 맞서는 광경은 마치 한편의 야담 속 이야기처럼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지요. 배원소는 이를 갈며 성룡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위세에 금이 가는 듯하여 참을 수 없이 분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칠성을 부축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서마. 그러나 이 일이 이대로 끝날 줄 알지 마라. 배원소는 도끼 어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으며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노칠성도 이마를 감싸며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장터에는 다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원소는 장터를 빠져나가면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돈과 위세로 사람들을 눌러왔는데 산골 나무꾼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노칠성과 함께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께 아뢰어 저놈을 잡아들여야겠다. 감히 나를 이렇게 망신 주었으니 죄를 똑똑히 치르게 할 것이다. 배원소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노칠성도 이마에 상처를 만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둘은 관아 문을 두드리며 원님을 급히 뵙겠다고 고함을 질렀지요. 이택은 원님은 마침 공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배원소가 급히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으나 배원소가 고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원님은 무엇보다 공정한 판단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들라 하여라. 배원소와 노칠성이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배원소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님, 제가 억울합니다. 오늘 장터에서 한 무례배가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이 칠성의 이마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원님은 노칠성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과연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 있었지요. 원님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너희를 쳤다 하느냐?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해라. 배원소는 교묘하게 말을 꾸몄습니다. 저는 주막에 빚을 받으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산골 나무꾼이 시비를 걸며 돌을 던진 것이지요. 장터에서 난동을 부린 자를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원님은 턱을 쓸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으나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때 아전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원님, 장터 사람들이 장성룡이라는 나무꾼 총각을 데리고 왔습니다. 배원소가 고발한 자가 바로 그 총각이라 합니다. 데려오너라. 잠시 뒤 성룡이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장터 사람들이 여럿 따라왔고 옥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룡은 원님 앞에 당당히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골에 사는 나무꾼 장성룡, 원님을 뵙습니다. 원님은 성룡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빛이 맑고 단정했으며 몸가짐도 바르니 무례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원소를 쳤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성룡은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제가 돌을 던져 노칠성의 이마를 맞힌 것이 사실입니다. 배원소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보십시오, 원님. 저놈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룡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아무 까닭 없이 그리한 것이 아니옵니다. 주막의 주모가 매를 맞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저들이 주먹과 발길질로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보고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배원소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년이 빚을 갚지 않아 조금 다그친 것뿐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요. 조금 다그쳤다고 여인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것이 내 말로는 다그침이더냐? 성룡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원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옥진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주모인가?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옥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옥진이라 합니다, 원님. 남편이 세상을 뜬 뒤 혼자 주막을 꾸려왔습니다. 배원소에게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은 갚을 돈이 모자라 용서를 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매질하며 발길질까지 하였습니다. 옥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입가의 상처도 선명했지요. 원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을 가라앉혔습니다. 배원소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원님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배원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 하였으나 지금 보니 내가 먼저 여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냐? 그건 원님은 더 이상 배원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 광경을 보았느냐? 사실대로 아뢰어라.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원님의 물음에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원소의 위세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이지요. 관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원소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며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역하지 못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채소를 팔아온 김훈장이라 불리던 이였지요. 노인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원님, 소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배원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에게 이유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지요. 그때 주막 앞에서 큰 소란이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원소와 노칠성이 주모를 심하게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노칠성이 그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어 발길질까지 하려 하였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배원소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그러나 원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말을 끊지 마라. 계속 말해보아라.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무꾼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그 총각은 여인이 매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나선 것이지요. 노칠성이 다시 주모를 치려 하자 총각이 돌을 던져 막은 것입니다. 총각은 여인을 구하려 했을 뿐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이 끝나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목을 파는 상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도 보았습니다. 배원소가 주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떡을 팔던 안악도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소녀도 증언하겠습니다. 주모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치마는 온통 흙투성이었지요. 나무꾼 총각이 나서지 않았다면 주모는 더 큰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관아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배원소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으나 원님은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이미 진실은 드러났다. 원님은 다시 장터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배원소가 평소 어떤 짓을 해왔는지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사실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에 사람들은 그간 눌러왔던 울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주먹을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소인도 배원소에게 돈을 빌렸다가 2배로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매를 맞았고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곡물 장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습니다. 소인의 이웃도 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집을 잃었습니다. 배원소는 돈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한 과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녀의 남편도 배원소의 빚을 갚지 못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남편은 그 괴로움 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배원소가 저질러온 횡포와 협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얼마나 그의 소나기에 시달려왔는지가 생생히 밝혀진 것이지요. 원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옥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토해냈습니다. 원님, 제 남편이 병들었을 때 약값을 마련하려 배원소에게 돈을 빌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주막을 지키며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원소는 약속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주먹과 발길질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옥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관아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원님은 배원소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배원소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노칠성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원소, 노칠성, 너희 죄가 이렇게도 많구나. 빚을 받는 것이야 권리일지 모르나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짓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원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배원소와 노칠성은 얼굴이 흑빛으로 질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아 안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택은 원님은 관아 마루에 앉아 배원소와 노칠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배원소, 노칠성, 너희는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내며 갚지 못한다고 사람을 매질하고 겁박하였다. 여인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발길질한 죄, 힘없는 이들의 살림을 파탄낸 죄가 모두 내 어깨 위에 있다.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 끝나자 관아 안에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원소는 이마를 땅에 박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노칠성도 곁에서 벌벌 떨며 뒤따랐습니다. 원님, 저는 그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원님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내 놈들 입에서 회한의 말이 나오기엔 너무 늦었다. 백성을 울린 죄는 하늘이 대신 갚는 법. 오늘은 내가 그 하늘의 뜻을 전하리라. 원님은 손을 들어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배원소와 노칠성을 장터 한가운데 끌어내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 30대씩 치라. 그리고 배원소의 집과 창고를 수색해 장부와 전담 문서를 몰수하라. 백성의 눈물로 쌓은 재산은 백성에게 돌려야 마땅하다. 아전들이 예 하고 소리치며 곧장 움직였습니다. 포졸들은 배원소와 노칠성을 사납게 끌어냈고 다른 아전들은 급히 집과 창고로 달려가 장부와 문서를 챙겨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장부 더미가 관아 마당에 쌓이자 백성들의 눈은 커졌습니다. 오시가 되어 장터 한복판에 형틀이 놓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남정네들은 주먹을 움켜쥐고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아이들까지 어른들 다리에 매달려 구경을 나왔습니다. 이택은 원님이 장터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은 군중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악인을 벌하는 날이다.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돈과 힘으로 백성을 괴롭히던 자가 어떻게 끝을 맞는지 눈에 새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장터에 모인 군중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집장이 앞으로 나서 두툼한 곤장을 번쩍 들었습니다. 먼저 노칠성에게 형이 내려졌습니다. 30대를 치라. 퍽. 곤장이 등에 내려앉는 순간 노칠성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그는 참으려 이를 악물었으나 두 번째 곤장이 떨어지자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끄악! 그동안 남을 때리며 으스대던 자가 이제는 매에 맞아 비명을 지르니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곤장이 이어졌고 10대를 넘어가자 노칠성의 비명은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20대가 넘어가자 온몸이 축 늘어졌고 30대가 끝나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더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배원소 차례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잿빛으로 질리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재산이라도 모두 내놓겠습니다. 다시는 장터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재산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백성을 울려 거둔 것이니 오늘부로 모두 거두어 백성에게 돌리리라. 곤장 30대 집행하라. 집장이 곤장을 높이 쳐들어 올렸다가 내려쳤습니다. 퍽! 등짝에 곤장이 꽂히자 배원소의 몸이 움찔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그는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으나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대, 10대, 15대 살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땀과 피가 섞여 흘렀습니다. 20대를 넘어가자 목소리가 갈라졌고 30대가 끝났을 때 그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관아 앞에서는 압수한 장부와 문서가 백성들 앞에서 불살라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오르자 백성들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원한이 풀리누나. 그동안 눈물로 모은 돈이 사라진다니 통쾌하지요. 아전들은 몰수한 곡식 자루를 곡간으로 나르며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곡식은 굶주린 이들을 구휼하는 데 쓰일 것이다. 장터 사람들은 서로 손을 붙잡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어떤 이는 주먹을 쥔 채 하늘이 도우셨다라며 외쳤습니다. 성룡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진은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성룡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은인, 참으로 고맙습니다. 총각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성룡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마땅한 도리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장터는 새로이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악인의 위세가 꺾이고 정의가 바로 선 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장터의 흥정소리가 다시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배원소가 유배를 떠나고 며칠이 흐른 뒤 장터는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고 장사꾼들도 마음 놓고 물건을 내다 팔 수 있게 되었지요. 억눌려 있던 기운이 거치니 장터 곳곳에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성룡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지게에 나무짐을 가득 지고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새벽같이 산에 올라 베어온 나무를 팔아 쌀 한 대라도 바꿔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는 장터 한쪽에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 저기 성룡 총각이 오셨구려. 한 안악이 반갑게 손을 흔들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룡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훈장이라 불리는 백발의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성룡 총각, 그대 덕분에 이 장터가 다시 편안해졌소. 우리 모두가 총각께 큰 빚을 진 것이지요. 포목 장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총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배원소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오. 떡을 팔던 안악은 떡 한 접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총각, 이거 좀 받으시구려. 크지 않은 정성이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성룡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마땅한 도리일 뿐입니다.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앞으로 나서며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룡 총각, 그대는 의로운 분이요. 앞으로 혹시라도 저런 무리들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를 지켜주시오. 성룡은 난처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산골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큰 일을 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곡물 장수가 성룡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총각은 배짱도 있고 힘도 센 데다 마음씨까지 바르니 장사를 하셔도 큰 성공을 거두실 것이오. 이제는 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장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소? 성룡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사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요. 장사라뇨? 저는 그저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팔아끼니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러나 곡물 장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성룡 총각, 총각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장사를 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이오. 배원소가 물러가면서 이 고을 장사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직한 장사꾼이 필요한 때지요. 김 훈장도 거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오. 장사는 재물보다 신뢰가 먼저라 하오. 총각은 이미 사람들의 믿음을 얻었으니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룡은 잠시 그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홀로 지내며 나무만 해왔지만 어쩌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때 옥진이 주막에서 걸어 나와 성룡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뺨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표정만큼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성룡 총각, 사람들 말씀이 옳습니다. 총각께서 장사를 시작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사옵니다. 성룡은 옥진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홀로 지내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격려와 믿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룡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장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이지요.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김 훈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가 모두 도울 것이니 걱정 말게. 곡물 장수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시오. 곡물이든 포목이든 무엇을 택하든 우리가 길을 열어드릴 것이오. 포목 장수도 활짝 웃으며 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부를 쓰고 욕심내지 않으면 장사는 반드시 잘 풀릴 것이오.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으니 반은 성공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격려를 들으며 성룡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홀로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의지해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성룡은 두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장터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았고 장터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원소의 그늘이 걷히고 이제는 의로운 나무꾼 총각 성룡이 장터의 믿음을 짊어지고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성룡은 장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 한 대박, 천안필 같은 작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부터 익혀 나갔습니다. 곡물 장수는 좋은 곡식과 그렇지 못한 곡식을 가려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포목 장수는 천의 결을 만져보며 품질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성룡은 귀 기울여 배우고 손으로 익히며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장부의 글자를 빼먹기도 했지만 김 훈장이 틈틈이 글을 가르쳐주며 장부 쓰는 법을 다듬어 주었지요. 성룡은 조금씩 장사의 이치를 깨달아갔습니다. 그가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룡은 단 한 번도 거짓을 입에 담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으며 외상장부도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가난한 이가 와서 곤궁한 사정을 털어놓으면 선뜻 외상으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성룡 총각, 이번 달은 살림이 어려워 돈을 마련하지 못했소. 다음 장날까지만 기다려주시겠소? 농부가 미안한 기색으로 머리를 조아리자 성룡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시지요. 살림이 나아지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농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성룡의 신뢰는 장터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장사는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성룡은 곡물과 포목을 넘어 여러 물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했던 장사가 어느새 장터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오나 성룡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산골집을 나서 장터로 내려왔고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김 훈장이 성룡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성룡아, 이제 너는 이 장터에서 가장 믿음직한 상인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칭송하고 있다네. 성룡은 겸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훈장어른, 지나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훈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원소는 돈으로 사람을 짓눌렀지만 너는 성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 이것이야말로 장사꾼의 바른 도리라 할 수 있네. 그 말에 성룡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힘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장터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원소의 그늘이 사라지고 정직한 상인들이 판을 잡으면서 장터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장사꾼들은 서로 속이지 않고 정당한 값을 받았으며 손님들도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룡과 옥진의 사이도 어느덧 가까워졌습니다. 옥진은 여전히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고 성룡은 장사 중 틈이 날 때마다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로의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 서로에게 기대는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성룡은 주막의 평상에 앉아 옥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온 단풍잎이 나뭇결처럼 흩날렸고 장터에는 여전히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룡 총각 덕분에 이제는 빚을 모두 갚고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옥진의 눈에는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룡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로군요. 이제는 주모께서도 근심 내려놓고 편히 지내셔야지요. 옥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각은 제 은인이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장터에 계셔주시겠지요? 성룡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이곳이 이제는 제 집과도 다름없습니다. 그 말에 옥진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더 이상 성룡을 독한 총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로운 장사꾼 장성룡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성룡은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지 않았고 정직과 의로움으로 사람을 품었습니다. 배원소가 떠난 자리에 이제는 진정한 상인의 도리가 자리 잡은 것이지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터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사꾼들의 힘찬 외침, 아낙네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어우러져 정겨운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성룡의 가게 앞은 늘 북적였고 옥진의 주막에서는 막걸리 향이 풍겼습니다. 성룡은 가끔 산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대로 힘은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쓰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로 얼룩질 뻔했던 엽전은 이제 백성들의 땀과 웃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장터가 하나둘 문을 닫을 즈음 성룡은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터를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장터의 평화와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말이지요.